물만 잘 마셔도 10년은 젊어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혹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물이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물을 마시지만 놀랍게도 나이에 맞는 올바른 물 마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60대 이후부터는 젊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마셨다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물 섭취에 대한 모든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물 섭취법을 알려드리는 최종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고 아침이면 손발이 퉁퉁 붓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물 마시는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영상 1분만 더 보시면 평생 써먹는 건강한 물 마시기 비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압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물은 우리 몸속 혈액을 맑게 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배달부 역할을 하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또한 뇌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윤활유이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냉각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물이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물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거대한 강과 같아서 가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도 금세 회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우리 몸은 예민하고 섬세한 찻잔과 같아집니다. 조심스럽게 알맞은 온도로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줘야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갈증을 느끼는 감각, 즉 우리 몸의 수분 경보 시스템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신호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니 빨리 채워달라는 비상벨인데 이 비상벨이 낡아서 잘 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몸이 사막처럼 바싹 마를 때까지도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하나,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제대로 걸러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붓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물탱크 역할을 하는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근육이 줄어드니 물을 저장할 공간도 함께 줄어드는 셈입니다. 물탱크가 작아졌으니 물을 조금만 많이 마셔도 넘치고 조금만 덜 마셔도 금방 바닥을 보이는 아슬아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에 민감해진 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면 생각지도 못한 병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꿀처럼 끈적끈적해져 혈관을 막는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변비나 방광염, 신장결석의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두통, 심하면 의식을 잃는 전하트리멸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과 콩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기존에 있던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탈수는 노년층에게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우리 뇌의 약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2%만 부족해도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며 심한 경우 선망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증상들 중 상당수가 만성 탈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물이 부족하면 관절 사이에 윤활액이 줄어들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해져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침 분비가 줄어 입안이 마르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 충치나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 한 잔을 제때 마시지 않는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을 과하게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과도한 수분 섭취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펌프인 심장은 늘어난 혈액량을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하고, 이는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콩팥 역시 과도하게 들어온 물을 처리하느라 지쳐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뇨 역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다음 날 피로감을 유발하고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낙상 위험까지 높이는 등 건강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60대 이후에 물 마시기는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게 마시느냐에 건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일 뿐,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물 중독 또는 수분 과잉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붓는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염분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은 물 과잉 섭취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은 적절한 나트륨 농도 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과도한 물이 이 균형을 깨뜨리면 초기에는 두통, 메스꺼움, 무기력감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로감이나 컨디션 난조로 오인하고, 오히려 몸에 좋다는 물을 더 챙겨 마시면서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신착란, 발작,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뇌세포가 붓는 내부종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과도한 물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약해진 심장 펌프는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넘치는 혈액은 혈관을 빠져나와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부종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누우면 증상이 더 심해져 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이는 심부전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위험 신호이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기능이 저하된 콩팥이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는 부종이 심해지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의사로부터 수분 섭취 제한 처방을 받은 환자라면 물뿐만 아니라 국, 찌개, 과일 등 모든 형태의 수분 섭취량을 철저히 계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야간뇨 역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되고 재충전되는데, 야간뇨는 이 중요한 과정을 방해합니다. 수면 부족은 다음 날 주간 졸림증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어두운 밤중에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층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고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이 잠들기 전 무심코 마신 물 한두 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에 건강한 물 마시기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갈증이라는 신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총량과 마시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70이신 박 여사님은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좋다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특히 방송에서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셔야 노폐물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그날부터 큰 물통을 옆에 두고 억지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물을 많이 마실수록 몸이 더 붓고 밤에는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기 일쑤였습니다. 잠을 설치니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죠. 결국 병원을 찾은 박 여사님은 몸속 나트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마신 물이 오히려 몸에 전해질 균형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독서와 서예를 낙으로 삼으시던 김 선생님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다는 이유로 물을 일부러 멀리 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겨우 한두 모금 마시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고 피부는 늘 건조하고 가려웠으며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좋아하던 책도 읽기 힘들어졌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생각하셨지만 사실 이 모든 증상은 만성적인 수분 부족, 즉 탈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물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두 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다 함께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보다 시간, 시간보다 습관입니다. 무작정 2리터를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양은 개인의 체중과 활동량, 질환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60대 이상 성인이라면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사이 종이컵으로 대략 6잔에서 8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시간대별로 똑똑하게 나눠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책임질 황금 물 마시기 5가지 원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생명의 시동수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호흡과 피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약 500ml의 수분을 잃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고 혈액의 점도 또한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을 넘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과 뇌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잠자고 있던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워 연동 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상쾌한 배변 활동을 돕는 최고의 변비 예방약이기도 합니다. 마치 기계를 돌리기 전에 기름칠을 하듯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기계가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첫 윤활유를 공급해 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 몸은 소화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리 물을 한 잔 마셔주면 위벽을 촉촉하게 만들어 음식물이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약간의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사 직전이나 식사 도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물에 말아 먹거나 국이나 찌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액이 묽어져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영양소 흡수 방해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식사 중에는 목이 멜 때 가볍게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오후 2, 3시 나른해질 때 마시는 물 한 잔은 천연 피로의 복제입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오후 시간, 많은 분들이 커피나 단 음료를 찾으시는데요. 사실 이때 느끼는 피로감의 상당수는 미세한 탈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원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면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카페인의 도움 없이도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출이나 가벼운 운동 후에는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한두 잔 보충해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물의 온도는 내 몸과 가장 가까운 온도가 정답입니다.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20에서 25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얼음을 넣은 차가운 물은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몸, 특히 민감한 노년의 위장에 들어오면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차가운 물을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데우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거나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가장 빠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숙면은 그 어떤 보약이나 운동보다 중요한 노년기 건강이 핵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물을 마시면 밤새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다음날 피로감, 혈압 및 혈당 상승,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치명적인 낙상 사고의 위험까지 높이는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을 끝으로 잠들기 전까지는 가급적 물 섭취를 자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아침을 맞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물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 소중한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도 결국 건강이라는 튼튼한 그릇 위에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노후를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즐기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첫걸음이 바로 오늘 배운 올바른 물 마시기입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했던 이 작은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물 한 잔의 기적,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잔 덕분에 머리가 맑고 상쾌한 아침을 맞는 모습을요. 늘 더부룩하고 무거웠던 속이 편안해지고 지긋지긋했던 변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느껴보세요.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고 기운이 없던 모습 대신 저녁까지 활기차게 독서를 하거나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마시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하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나만의 예쁜 물컵을 하나 정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시선이 갈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겁니다. 둘째, 스마트폰에 오전 10시, 오후 3시 물 마시기 알람을 맞춰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몸을 챙기는 잊지 않는 신호가 될 겁니다. 셋째, 딱 일주일만 물 마시기 일기를 써보세요.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간단히 표시하고 그날의 몸 상태를 적어보는 겁니다. 아마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며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간 여러분을 위해 쉼없이 일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찻잔과 같습니다. 그런 귀한 찻잔을 차가운 물로 거칠게 채우거나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알맞은 온도로 알맞은 시간에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물 마시기 비법은 저희 노후 레시피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수많은 건강 레시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희 채널은 이처럼 병원에 가기 전에, 약에 의존하기 전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알짜배기 건강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저희 노후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음식, 운동, 마음 관리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건강한 지혜를 나누는 저희 노후 레시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저희 노후 레시피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